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굉장히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워낙 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미국에서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시간 수요일에 발표될 CPI가 바로 그건데요. 자,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제가 CPI나 뭐 중요 지표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매달 좀 정리를 하는데요. 자, 지금 8월 달 CPI가 수요일 날 발표되는데 요게 예상치가 한 3.6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지금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지금 이 헤드라인 CPI를 보면 6월 달에 9.1%를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3.0까지 내려갔던 CPI가 자, 8.5로 떨어지고 3.2로 좀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8월 달에는 8.3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요 기저 효과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 헤드라인 CPI가 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요 부분도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저런 것들 유가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유가가 이게 뭐 90불이 넘어갈 것이다, 뭐 100불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서 자, 요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언제 고점을 찍었습니까? 이때죠, 이때. 자, 이때가 일로 가보면 2022년 9월 달에 6.6%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는 5.8에서 지금 6.3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자, 요거는 헤드라인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 물가에는 에너지나 뭐 식료품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제외돼 있으니까 요런 모습인데요. 자, 요걸 놓고 시장의 해석이 좀 분분할 겁니다. 뭐 비둘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다 방점을 둘 거고, 매파적으로 볼 사람들은 여기다가 방점을 둘 거고.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상치하고 같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야, 연준이 편안하게 금리를 뭐 동결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이거 CPI가 이거보다 더 떨어져 나왔을 때는 시장은 환호하겠죠. 하지만 요 정도 수준이나 이거보다 혹은 좀 더 높게 나온다라면 또 뭐 이번에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항상 더 중요하죠. 연설에서 좀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이번 주 뭐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수요일 이후 시장은 우리 선물 옵션 농심환기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고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뭐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시장은 한 0.3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요거는 그 두 가지 시장 지수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희비가 좀 못 갈렸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플러스가 나왔죠.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이 밀리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자율 반등 성격 뭐 이런 걸로도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4일 연속 빠졌고 코스닥 시장도 좀 빠졌으니까요. 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금 다행인 게 62평선을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래 꼬리 달면서 62평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 한 번 정도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CPI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지지해 주느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2평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오늘 100만 원이라는 가격대 요거도 좀 붕괴를 시켜버린 모습인데 자,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122평선에서 딱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7만 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28만 5천 원. 요거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시청자님들 이번 주에 요런 쪽이 조금 이탈되는 두 종목 중에 둘 다나 아니면 두 종목 중에 뭐 에코프로 BM이 이탈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좋겠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 지켜줘야 되는 가격, 요 가격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좀 밀렸다가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랬다가 뭐 올라왔다가 좀 장중에 이렇게 눌러주는 국면이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자, 요거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때 보면 뭐 한 1,800억 매도를 쳤었어요. 근데 이때 나올 때 장 끝날 때쯤 돼 보니까 1,600억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매도하는 거기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의 일봉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빨간 선이 20선이고요. 이 파란 선이 60선입니다. 이 60선이 이렇게 제가 이 위에서 60선 위에서 안착돼 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 위에서 안착됐으면 이게 뭐 이러다가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붕괴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21선은 또 내일이면 돌아설 겁니다. 내일이면 22평선은 돌아서고 62평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누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일단 20, 60선 사이 박스권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고 내일 모레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박스권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아마 CPI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지금 뭐 한 3일 정도 매도를 했다가 오늘 매수하는 모습이죠. 자, 근데 요게 장중에는 조금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다가 오장 들어서 조금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인데 매수는 했지만 왠지 그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친 김에 선물시장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요. 제가 나올 때 1,600억 정도 했었는데 종가에 또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있었네요. 근데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장 뭐 한 3시 한 20분 정도 기준으로 미결 작정이 마이너스 한 3만 계약 정도 됐습니다. 어제보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롤오버가 좀 될 시기인데요. 굉장히 좀 롤오버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결작정 부분이 좀 많이 만 계약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주 정도에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정도부터 미결작정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롤오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미리미리 롤오버 할 건 해놓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니까 미국의 CPI를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들도 CPI 결과에 따라서 만기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만기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시장이었죠. 분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자,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뭐 조금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두들겨 맞고 뭐 이 아침에 고점도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오장 들어서 다시 재차 이렇게 대밀리는 모습이 나온 시장이에요. 그만큼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요 약한 이유는 그런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자, 요런 쪽이 좀 밀리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일단 22평선을 지지는 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정도는 두 시장 다 뭐 조금 이렇게 플러스 출발해서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요거는 내일 정도, 내일은 올라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레 오후장 정도 되면 글쎄 조금 CPI 눈치를 보느라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올라오면 수요일 오후장 정도에는
조금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죠. 자, 보시면 요렇게 4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620억 정도 매도했는데 요것도 장중에 수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 1,5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오후장에 막 사들였는데 그건 그 얘기인즉슨 내일 뭐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외국인들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계속해서 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나올 CPI 그 부분은 조금 굉장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뭐 제약바이오 쪽, 뭐 이런 쪽이 좀 강했었고요. 방산 쪽이 강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이 강했었고, 그다음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 저 로봇 섹터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었죠. 굉장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로봇 섹터들이 오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굉장히 크게 오른 데 대한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시장, 협동 로봇 시장이요. 이쪽을 저 스타트로 해갖고 굉장히 커질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온 부분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쪽이 뭐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워낙 조정 없이 급등을 했던 섹터니까 그러니까 조정 시에 관심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참 여러분들 그림 같죠? 자, 여기서 야인 시대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리뷰를 해드렸죠. 여기서 뭐 1차 목표가 리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배워의 산대에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좋다, 좋다. 그리고 뭐 공개방송, 지난주에 공개방송, 지난주에는 안 했구나. 그 전주, 금요일 공개방송 할 때, 뭐 그때가 요때쯤 되겠네요. 아직도 괜찮아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예고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때 매수한 거요. 요거는 1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거 22만 원 넘어가면 원금 회수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여기서 원금 회수했습니다. 여기서 원금 회수를 했고 나머지 지금 뭐 반도 더 남았어요. 절반 안 팔았는데도 원금 매수는 된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11만 원이니까 뭐 지금 22만 오늘 24만 2천 원까지 갔으니까요. 제일 꼭대기에서 못 팔았는데 조금 밑에서 팔았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들고 갈 거예요. 뭐 이거 안 팝니다. 뭐 원금 매수까지 다인 거 원금 매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 갖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도저히 못 견딘다. 그러니까 버티기 위해서라도 일단 원금은 회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이 나온다면 만약에 이 정도 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요. 뭐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선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땡큐 하고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제가 차익 실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 저 밑에서 제가 이때도 좀 말씀드렸고 이때도 추천드렸고 그러니까 아마 더블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지나친 욕심은 좀 상가 안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쭉 들고 가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게 뭐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 원천 기술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원천 기술이 된 게 휴보라는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이족 보행 로봇을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서 다른 기술들 다 습득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족 보행 로봇이 있죠. 그다음 사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요거 용산 지금 대통령실에서 경호 임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니까 그러고 거기서 그걸 반도체 생산 공장에 투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명히 거기서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저 협동 로봇이 있죠. 근데 이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삼성 웰스토리에 그 협동 로봇을 이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그룹의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요쪽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 협동 로봇을 도입했다. 조레이 로봇이요. 근데 요게 한 대수를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요. 삼성 웰스토리 매장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뭐 한 2개씩만 들어가더라도 400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이 서빙하는 로봇이요. 그거 지금 개발 중인데 아마 삼성 웰스토리에 좀 하려고 지금 개발하는 것 같아요. 서빙 로봇은 아마 올해 내에 개발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럼 대략 보게 되면 뭐 삼성 웰스토리만 하더라도 한 800대 정도는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삼성그룹 계열사들 뭐 공장 같은데 이런데 제조업에 지금 협동 로봇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산업용 로봇만 했는데 이 협동 로봇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삼성전자 하다못해 삼성전자 생산 라인에 사족 보행 로봇을 투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 쪽이요. 북미 쪽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법인을 만들었고 미국 로봇 기업 카스카라 로보틱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대리점 계약을 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2분기 실적에 찍혀 나왔습니다. 자, 북미 쪽에서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경쟁력이 있는 게 원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뭐 50%가 채 안 됩니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가 싸게 팔아도 많이 남아요. 싸게 팔아도 경쟁사보다 한 30% 싸게 파는데도 원가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북미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성장 초기니까 그 원가율이나 다른 포트폴리오들 뭐 이런 것들 따져보면 두산 로보틱스하고 비교할 건 못 되니까요. 그렇다고 두산 로보틱스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도 우리 시청자님들 공모청약 정도는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여유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모청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15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오면 땡큐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SPG 한 종목 볼까요? SPG도 마찬가지였었죠. 이거 야인시대 추천한 게 이겁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제가 1차, 2차 목표가 돌파를 해서 3차 목표가를 5만 원을 드렸어요. 자, 우리 PD님이 3차 목표가까지만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팔 생각 없습니다, 지금. 팔 생각 없고. 자, 지금 만약에 노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있죠. 전고점 라인. 자, 이 라인 쭉 가보면 대략 한 37,500원 정도? 그 정도 선이 되겠네요. 대략 뭐 한 37,000원 근처나 그쯤 되면요. SPG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감속기를 하모닉 감속기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커질 그럴 시장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원하고 있는 그쪽에 나는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돈은 누가 벌어줍니까? 투자자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나는 시장이 좋아하는 편에 서 있으면 돈은 시간하고 시장이 그냥 알아서 벌어줍니다. 시장이 벌어주는 거, 그 돈이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큐렉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야인시대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 전에 이날이었어요. 배워야 산다던 날이 이 장대양선 나오기 바로 전날 이날 배워야 산다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요거는 아마 빠르면 4분기일 거고요.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 미국
FDA라네요. FDA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수술 로봇, 관절 수술 로봇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거 충분히 들고 가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 로봇주들 조정 다 이렇게 받으면 같이 조정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요걸 깨고 내려가서 이 62평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6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 닿는 자리면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 중입니다.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로봇 얘기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한 종목을 조금 좀 드려야 되겠죠. 자, 러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러셀은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자, 정확히 리퍼시피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퍼시피는 뭐냐 하면 반도체 장비를 헝걸 사와갖고 뜯어갖고 새 걸로 만들어서 구매자의 니즈에 충족하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자, 오늘 두산이 보시게 되면 상한가 갔다가 조금 밀렸죠. 플러스 27%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 두산이 이렇게 상한가 친 이유가 뭡니까, 장중에?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요게 상장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급등한 거 아닙니까? 자, 이 러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가 있어요. 러셀 로보틱스가 있는데 요게 스펙하고 합병해서 내년 1월 말 정도에 1월 30일 정도 그때 상장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올해 안에 합병해서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일정이 연기가 돼서 내년 1월 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움직였죠. 제대로 못 움직였는데 이것도 그때 근처에 가서 살려면 어때요? 주가 비싸집니다. 비쌀 때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쌀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는 게 쌀 때 매수를 해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뭐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요거 내년 1월 상장될 러셀 로보틱스가 있으니까 잘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저녁에는 야인시대 또 제가 출연하는데요. 그때는 또 로봇 쪽 좀 모멘텀은 있는데 좀 덜 움직인 로봇, 그런 쪽들 한 종목을 또 말씀드릴 거니까 이따가 야인시대도 많이 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좋은 쪽이 제약바이오 쪽이 또 강하게 올라왔죠. 자,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소외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밀렸잖아요. 가는 듯 하다 밀리고 가는 듯 하다 밀리고. 근데 이제 한 바퀴가 쫙 다 돌았죠. 2차 전지 엄청나게 뽑다가 그다음에 로봇주도 끝은 아니지만요. 로봇주도 단기간에는 조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14% 올랐다가 보합 정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은 생긴 거예요. 자, 그 틈새 시장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데 요건 유한양행입니다. 자, 요거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죠. 자, 이 신고가를 돌파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오늘 처음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야인시대에서도 제가 그 제약바이오 종목 상담할 때 이거 말고 유한양행으로 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난 다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자, 야인시대에서 말씀드릴 때가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신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요거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미국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어려울 겁니다. 자, 대표주들, 유한양행 같은 게 대표주가 되는 거죠. 실적 호전되는 부분들. 유한양행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 겁니다. 거기다가 렉라자라는 항암제요. 폐암 치료. 요게 건강보험 적용이 지금 안 되는데요. 이거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건보 적용될 때까지. 요거 내년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는 벌써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자,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22평선 지지받고 코스피 시장, 코스피 차트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이게 CPI 결과에 따라서 위로 터질지 아래로 터질지 그 부분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코스닥 시장보다는 지금 코스피 쪽의 대형주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CPI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라면, 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보시게 되면 뭐 오후에 화장품주들 이런 것들 막 움직였죠. 그러니까 중국인들 뭐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뭐 미용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JC케미칼이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고요. 카지노 쪽 관련되는 이런 쪽도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특화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번 주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CPI 나오는 숫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이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고요. 자,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